사이다 무비튼. 아들이 어릴 때 나는 이혼을 했다. 그 후 내 힘으로 아들을 키워왔다. 계속 일을 해야 해서 아들의 수업 참관일에 가지 못한 날도 있었고 주말에도 일하느라 함께 놀아주지 못하는 날도 많았다. 하지만 허리띠를 졸라맸고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자, 이거 3,500만 원이야. 대학교 학비로 쓰렴. 사실은 더 주고 싶었는데 이것밖에 못 줘서 미안해. 뭐? 엄마가 이런 큰 돈을 어떻게? 네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모아온 거야. 그렇게 말하니 고마워요 엄마 라면서 아들은 활짝 웃어주었다. 우리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아들은 대학 수능 시험을 포기하고 있었다. 그래서 시험의 기회를 얻었다는 것만으로 아들은 정말 기뻐했다. 옛날부터 아들의 성적은 좋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만 빼면 충분히 대학에 입학하고도 남았다. 아들의 기뻐하는 얼굴을 보자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온 것에 대한 보답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뻤다. 수능 파이팅이야. 그렇게 해서 아들은 무사히 유명 사립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내가 저축한 돈 외에 부족한 돈은 장학금으로 메꿨고 아들은 어려움 없이 대학을 졸업했다. 그 후 서울에서도 유명한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다. 아들은 바쁜 모양인지 대학교에 다닐 때보다 연락이 조금 뜸해지긴 했지만 가끔씩 전화를 해주었고 아들과 나누는 시시콜콜한 대화가 너무 행복했다.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아들로부터 한 통의 연락이 왔다. 여보세요? 오랜만이구나. 회사 생활은 좀 어떠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 이번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결혼이라니? 정말 기쁘구나. 상대는 어떤 사람이니? 상대 부모님은 대기업 사장의 딸이야. 우리 회사는 아니지만. 어머, 그렇구나. 정말 잘 됐다. 그래서 결혼 날짜는 언제니? 죄송하지만 결혼식에는 오지 마세요. 뭐? 그게 무슨 말이니? 상대 부모님은 엄마랑 격이 다른 분들이에요. 내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죠? 아무리 그래도 결혼식이잖니. 엄마 없이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아니요, 부모님 대행 서비스를 써볼까 해요. 요즘은 그런 업체도 있더라고요. 대행 서비스가 뭔데? 네 엄마는 바로 나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엄마를 대신할 수 있겠니? 그니까 내 말은 엄마가 너무 가난해서 창피해요. 그니까 제 결혼식엔 오지 말라고요. 나는 아들의 말을 듣고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어릴 때부터 아들을 잘 챙겨주진 못했지만 대학에 보낼 만큼 돈도 열심히 모았다. 그런데 그런 아들에게 창피하다는 말을 듣다니 생각지도 못했다. 그래. 그렇구나. 엄마가 가난하긴 하지. 알았다. 결혼식 잘 치르렴. 네. 아들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은 후 속절없이 눈물만 흘렀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 내 존재를 지우고 싶을 만큼 날 미워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하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나뿐인 아들에게 절연당한 후 나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살아갈 힘마저도 없어져 갈 때쯤 옛 친구가 그럼 앞으로는 널 위해 살아보는 건 어때? 라는 말을 해줬고 덕분에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그 이후 나는 친구가 추천을 해줬던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했다. 자격증 공부에만 매진하니 아들 일도 잊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학원에는 많은 사람이 있어서 인간관계의 폭도 넓어졌다. 그런 생활을 1년 정도 지속하며 나는 예전과 다른 인생을 걷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쭉 연락이 없었던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엄마, 오랜만이야. 오랜만이구나. 사실 나 엄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어머, 신기하구나. 엄마도 할 얘기가 있었는데 실은 엄마 재혼했어. 누구랑? 사이다 회사의 사장님이야. 자격증 공부하려고 학원에 다녔었거든. 거기서 따님을 직접 데리러 오시던 사장님이랑 오며 가며 인사하다 그렇게 됐어. 대박인데? 사이다 회사라면 서울에서도 엄청난 회사야. 맞아. 근데 넌 할 얘기가 뭔데? 사실은 나 파혼당했어. 정말 너무하지? 내가 엄마를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는 걸 들키자마자 나 같은 불효자식이랑은 결혼 못한다면서 내가 걔한테 돈을 얼마나 썼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빚이 좀 생겼거든? 그래도 다행이야. 엄마의 재혼 상대가 사이다 회사의 사장님이면 5천만 원 정도는 바로 갚을 수 있겠어.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난 너를 대학까지 보내줬고
넌 취직도 했으니까 일해서 스스로 갚아야지. 그럼 아무 문제도 없잖아. 그리고 너의 결혼 상대가 정상적인 사람인 거야. 처음부터 네가 그런 짓을 하면 안 됐어. 그렇게 속 깊은 여자랑 그런 거짓말이나 하는 넌 안 어울려. 그분과 만난 적은 없지만 그 여자는 분명 좋은 남자를 만날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이 힘들다니까? 게다가 빚이 있는 상태로는 놀러 다닐 수가 없잖아. 그럼 놀지 마. 애당초 왜 네가 쓴 돈을 내가 갚아줘야 하니? 넌 이제 어엿한 성인이잖아. 그렇게 말할 것까진 없잖아. 너 스스로 엄마를 없는 사람 취급했잖아? 그리고 엄마 결혼식에 넌 안 와도 된다. 재산을 노리는 아들 녀석이 한 명 있다고 부끄러워서 어찌 말하겠니? 엄마, 난 엄마 아들이라고. 아, 이 말 깜빡했다. 엄마한텐 딸이 생겼어. 남편의 딸이긴 하지만 너랑은 다르게 배려심도 깊고 정말 착한 딸이란다. 비록 아들은 잃었지만 예쁜 딸이 생겨서 엄만 행복해. 그니까 이젠 연락하지 말아주겠니? 잠깐만, 내가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미안하지만 본인이 저지른 일도 제대로 수습 못하는 사람으로 키우진 않았단다. 자기 자신을 다시 성찰하고 열심히 일해서 빚을 다 갚은 후에 연락해줘. 그럼 잘 지내렴. 수화기 건너편에서는 아들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하고 끊어버렸다. 진심으로 연을 끊을 생각은 없지만 지금의 아들을 도와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엄마인 나에게 저지른 죄를 갚아나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 아들이 그 어떤 이유로 빚을 냈다고 한들 스스로 만든 빚을 갚기 전에는 연락을 모두 무시할 생각이다. 만약 이것으로 아들이 마음을 고쳐먹는다면 몇 년 후 다시 태어난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면 내 아들은 딱 그 수준의 남자구나를 깨닫고 포기할 마음도 생길 것이다. 만약 지금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아들을 돕자고 했을 테지만 그건 진정한 도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들에게도 말했지만 내 딸이 된 아이는 정말 마음이 착하다. 아들에게 그런 일을 당하고 가난하다는 콤플렉스를 차마 다 지우지 못했을 때 새로 들어간 학원에서 내게 제일 먼저 말도 걸어주고 친절하게 알려도 줬었다. 또한 본인의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본인의 엄마뻘 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진다고 했었다. 하지만 나는 아들 일이 떠올라 딸 앞에서 엉엉 울고 말았다. 어쨌든 간에 아들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기에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바라건대 딸처럼 속 깊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